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 병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78배 나이에도 또렷했던 아버지의 눈빛이 그날따라 흐릿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를 못 알아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치매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2019년 5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 못하고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던 것들이요. 그로부터 5년. 나는 아버지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분이 결국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59의 나이에 나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조기 치매 의심 소견.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끝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뇌는 70살이 넘어도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85세 할머니가 70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5년 후 지역 콘서트에서 연주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뇌 촬영 결과 그 할머니의 뇌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날 나는 공책을 꺼내 교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존 매뉴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47%나 낮았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3% 느렸습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중심의 식사가 뇌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우리랑 같이 걸어요. 74세 김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65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매일 새벽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1,000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100보씩만 늘렸더니 6개월 만에 10,000보를 걷게 되더군요.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나온다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아침에 이렇게 걷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날부터 나는 새벽 운동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매일 4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고 숨이 덜 찼습니다. 3달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났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뇌를 직접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두뇌 건강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당에는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겁니다. 첫 번째 활동은 거꾸로 말하기였습니다. 사랑을 거꾸로 하면 랑사, 대한민국을 거꾸로 하면 국민한대. 처음엔 간단해 보였지만 단어가 길어질수록 어려웠습니다.
이 훈련은 작업 기억을 강화합니다.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것 배우기였습니다. 나는 평생 스마트폰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사진 편집, 영상 만들기, SNS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2의 박할머니는 손자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68의 이 할아버지는 여행 사진으로 포토북을 제작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도 매일 30분씩 두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스도쿠, 십자말풀이,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외국어 공부까지.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요리가 좋았습니다. 레시피를 읽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맛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이 뇌 훈련이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주 새로운 요리를 한 가지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함께 요리를 즐깁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20% 향상됐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상 범위로 회복 가능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